안녕하세요. 자, 오늘 1월 6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죠. 2025년 1월 6일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트럼프발 달러 강세. 이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표현했죠. 이게 이제 반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2016년도 트럼프가 1기 때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움직임에서도 전반적인 흐름들이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갔거든요. 그게 제조업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대두가 됩니다. 그 달러가 너무 세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죠. 미국이 아무리 용 쓴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환율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하면은 투자라고 위험 자산들의 투자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위협적인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만 혼자 독주를 하면 사실 그 외에 나라들의 이제 금융 정책들은 혼선을 빚는 부분들이 있죠.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경제력적인 측면에서. 혼자서 잘난다, 잘 나간다, 이게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만 나가면 결국에는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달러가 좀 꺾이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떠받치는 유로의 향방. 결국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의 비중이 꽤 큰데 유로화가 지금 방향이 이게 조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유로존의 CPI 이번 주 수요일일 겁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나오면 계속 달러 얘기 지금 이제 유럽 쪽은 지금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조금 위기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등 재료 이번 주에 여러 개 많이 나오니까 주초부터는 또 국채 입찰도 있거든요. 국채 입찰에 좀 더 자금이 몰리면 금리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되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다 보긴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나 피드백은 아이엠머니 공식 대화방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간 전망 빅머니 휴가 끝 미 고용 FMC 의사력 주목한다 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미 연준에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한데 미 연준 쪽에 연말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미 연준에다 예치하는 자금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들 증시에서도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다시 연초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연말 되면 예치해서 맞추고 해결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추고 연초되면 다시 또 출금을 했으니까 요 부분들에서 미 연준의 정책 부분들이 이제 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2월달 정도에는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쪽으로 방향을 다시 바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흐름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제조업발 위험 선호의 증시 반등.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증시도 반등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서는 지난주에 순유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순유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더에 대해서는 선물 투자의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4,000달러 돌파 여부 관건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차트 브리핑할 때 4,008달러 했습니다. 4,008달러 종가 돌파 여부와 4,230달러인가 하는 요 자리 위로 올라오는가 여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이미 저희들 차트 브리핑에서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캐치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자, 마라홀딩스 채굴업체입니다. 지난해 7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대출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제업체든 비트코인의 결제업체든 혹은 비트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곳이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뭐 공매도라고 할 수 있죠.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선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현물을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써서 매도를 하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서 비트를 사서 다시 갚는 이런 움직임들은 예전에도 꾸준히 있었던 흐름들이에요. 그런 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제 추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디파이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요렇게 흘러갈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걔들이 계속 사고만 하고 요걸로 돈을 못 벌면 안 되죠. 이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생기게 된다.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자, 그 다음에 지난 7일 동안 USDC의 유통량이 9억 달러 증가했다. USDC의 유통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미국발 유동성 증가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ETF 쪽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의 상승세 를 주도하는 부분들하고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이 다음에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발표 얘기들 나오는데, 큰 지원에 대한 흐름은 언제 결정되냐면 결국 올해 3월 달에 중국에서 진행되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요 흐름들을 캐치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 내용들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47분이고요. 짧게 3분간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오늘의 알트 무비블록 진행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음악 잠시 듣고 릴렉스하고 계세요.